예, 11시 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정체 상태죠. 그죠? 뭐 뚫고 좀 가야 되는 흐름들인데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는 좀 막힌 상태 그런 흐름인데요. 돌파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과 종목 이야기 풀어갑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그러게요. 시장의 뭐 주도주나 강한 상승 흐름이 아니고 정체 속에서 테마주, 그것도 최근에 막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왔기 때문에요. 이런 순환매 장세, 롤러코스터 장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박영호 의원님, 뭐 이런 장을 과거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뭐 중소형주 종목 장세 대응해야 됩니까?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첫째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라고 대통령 당선자가 전 세계의 경제, 이런 무역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 그대로 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결말은 났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주가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아직도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슈 테마주들로 자꾸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시장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우리도 이슈 그 테마주 쪽, 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받고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들 뭐 LNG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은 얘기가 다 됐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재건 관련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 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신정부 트레이드를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보자. 네. 아무래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현재 정치 체계가 변화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랬을 때 이전 정부 정책과 신정부 정책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된다면은 아리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신재생 쪽의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정부 트레이드를 한다면은 이런 신재생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쪽으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들처럼 급등락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가능한 쪽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 장세 대응 전략 결국 뭐 그런 장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충 방향성 흐름은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인데 그런 섹터들을 몇 개 얘기해 주셨고요. 김성규 소장님. 네. 지금 잠깐 말씀 들으셨던 대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탄핵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그 시장 자체가 특히 국내 증시가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제의 하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받고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 찬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잘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갈수록 커지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즉 박스권 장세가 최근 한 달 정도 가까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지금 들어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쪽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면 현재 바닥을 잡고 있는 플랫폼주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대장주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이제 박스권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 삼성전자는 지금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59,000원대가 네. 매수권이었는데 거기보다도 더 바닥이니까 더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예. 코스닥은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지만 전략설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튀어오르지 않았던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순환매 장세 어떤 섹터로 대응해야 될지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섹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나스닥은 최고치고 뭐 반도체주들이 활활 가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주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좀 무겁고 여전히 내년 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목표가도 내리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소부장이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박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DDR4, 그러니까 중국에서 DDR4를 만들면서 가격을 굉장히 다운을 시키고 있거든요. 중국은 DDR5가 아니더라도 DDR4만 가지고서도 자기네들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내년에 실적에 대한 그 평균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11월 달, 그러니까 그 우리 반도체 수출을 한번 살펴보면은 반도체 수출 보면은 지금도 뭐 사상 최고치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게 우리가 보면 SSD라든지 LSI라든지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매출이 많아져서 그렇지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메모리나 낸드나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어떻게 줘야 될 거냐? 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를 한번 봤을 때 삼성전자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HBM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삼성전자 HBM 거의 다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저도 굉장한 관심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중소형주로 본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저는 유리기판 쪽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TSV라든지 이런 반도체 첨단 미세화 공정이 시작이 되면서 일반 예전에 썼던 FC-BGA 갖고는 좀 어렵다. 유리기판 쪽으로 하자. 근데 유리기판 처음 만들면서 내구성이나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간다면 일단 뭐 삼성전자는 저는 좀 필두로 보고 있고 소부장으로 한다면 유리기판 쪽으로 이슈나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규 소장님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팔로우를 하시잖아요. 미국도 엔비디아는 쉬고 있고 여타 뭐 다른 종목들이 브로드컴부터 해가지고요. 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잖아요. 그걸 국내 시장 반도체에 이제 어떻게 녹여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첫 번째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2만 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사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오히려 지금 다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다우존스는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일 이상 10거래일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봉을 해서 음봉이 계속 나왔을 때 한번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반등도 물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다우존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전체의 경기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들만 뽑아서 만드는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미국 경기 자체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받쳐주는 거는 그냥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들만이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는 현재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랬을 때는 자 현재 엔비디아는 빠지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브로드컴하고 퀄컴 즉 이게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신주 그것도 모뎀 관련주라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 그래픽 카드 위주로 돌아가고 있던 이
AI 반도체 칩들이 이제는 통신 모뎀에서 쓰고 있던 이 분할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또 다른 형태의 AI 기술이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것, 즉 이것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물론 반도체도 봐야 되는데 통신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그 통신 모뎀이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내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오히려 통신 장비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총판으로 들어있는 종목들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도 김성규 소장님 말씀 전에도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2016년 이전에 취임하고 나서 그때 이제 통신주들, 특별히 통신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AI와 그런 접목되면서 눈여겨볼 필요 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와 반도체를 둘러싼 주변 전략들 세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1월은 전통적으로 또 이제 제약바이오저들이 컨퍼런스가 있죠. JP모건 컨퍼런스부터 해서 1월에 1월 효과 이런 것들로 이제 제약주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나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김성규 소장님, 네. 조정을 받다가 이제 수급이 비만칠 펩트론이 먼저 지금 불을 좀 뿜었고요. 오늘은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가 다른 쪽은 좀 주춤하고 비만 쪽으로 가는 흐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바이오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우선 제약바이오 모멘텀, 즉 다음 달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연말에 상반기에 연말에 미리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엔젠바이오나 DXBX라든가 브릿지바이오 같은, 즉 이런 그 신약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기업이 이제 글로벌 협력 기회를 위해서 앞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재미있는 것이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그 해외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또 다른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진펜트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이런 신형 제형이라 그러죠. 즉 주사약에서 아니면 패치형 아니면은 경구로 먹는 약을 또 다시 뭐 다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 변형된 제형을 내세운 기술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북미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그 신형 제형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임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단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CMO라든가 이런 그 제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GLP-01 제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봤을 때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일라이 릴리가 지금 현재 이 분야를 미국에서는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임상에 따라서는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혹은 이제 부작용이 좀 심하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한 번 정도, 즉 내년 상반기 3월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대응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오텍들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미국은 근데 이렇게 바이오제가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르긴 한데 미국은 보면 제약바이오들 다 하락세던데? 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즉 MVO하고 LLY 빼고는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당뇨 치료제가 사실 다음에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 모멘텀이 약간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당뇨 치료제 부분도 지금 종목들을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상당히 최근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개별 종목 장세, 개인들의 수급 내년 1월을 본다고 하면 기대가 되는 섹터가 바이오죠. 예. 다음은요. 터닝포인트 네 번째는요. 예. 트럼프 인수팀에서 전기차 지원금을 다시 줄이고 또 소재 수입하는 거에서 관세를 매기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새롭진 않은데, 그렇죠? 네. 새롭진 않은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는 또 흔들립니다. 이런 게 이제 크게는 한 두 번째니까요. 몇 차례 이런 과정이 있겠죠? 2차 전지주 대응 전략이요, 대표님. 2차 전지는 이전부터 사실 이러한 우리가 이게 리스크 악재에 대해서 많이 버텨왔던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트럼프 영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들 때문에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두 개만 바뀌었다면 저점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은 그 한 2년 전 가격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부담, 재고 평가손은 이제 어느 정도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매출이 문제가 되는, 영업이익이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전처럼 재고 평가손은 없어서 좀 나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전기차 캐즘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PER이 4 정도밖에 안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전기차에 대한 영향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어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향을 보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인내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옥행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특별한 임팩트가 아주 큰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급락할 위험은 없다. 다만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를 둘러싼 세 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 정도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개 핵심적인 이슈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망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그림과 함께 주요 섹터들 이야기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죠. 박용호 위원님은 화장품 관련주로 마녀공장을 12월 10일 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만 상승세를 한번 기록을 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히고 네. 앞으로 내년도 2025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종목은 YMT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유리기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깨지는 것과 구멍 뚫는 것과 회로 증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회로 증착이라고 합니다. 깨지는 것과 구멍 뚫는 거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매끄러운 표면에서 우리가 엠보싱을 줘서 회로 증착을 하느냐 하는데 이 YMT는 인쇄 회로기판 화학약품 전문 제조업체죠. 이 회사에서 유리기판용을 제가 이제 전시회 가서 눈으로 확인한 건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리기판 제조하는 회사들은 샘플 보내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듀폰하고 첨단 PCB용 그 제조 화공약품을 공동 개발 판매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FC BJ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국내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2차 유리기판이나 그다음에 FC BJ는 이 회사가 화공약품 쪽으로는 독보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지지탈가는 9,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MT 말씀하셨습니다. 김선규 소장님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9월 말에 제일일렉트릭 전력기기 쪽 전력기기 그런 쪽이죠. 전선 쪽이죠. 네. 네, 수익률을 기록했고 등락은 좀 있었고요. 전력기기 쪽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 잠깐 좀 해주시고 오늘 또 관심주 이어서 가주세요. 네, 일단 그 전력 설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가지고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력 설비하고 전선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태양광이 됐든 원전이 됐든 결국은 발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력 설비 및 송전 설비는 결국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또 이걸 또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한 그런 전선이라든가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수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고 특히 연말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회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지금 참여를 이제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전체적인 모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술 이전 협약이 또 있는데 특히 이제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특히 그 특발성 폐 섬유증 신약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폐 섬유증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폐 섬유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하나의 메인 그 심텀으로 그 디지즈라고 그랬죠. 메인 그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질환에 대해 가지고서 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절대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목표가 6,000원 여러분께 정해드리고 손절가 3,300원에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4% 오르는데 조정시 매수예요?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어쨌든 따라 붙는 어떤 형태의 매매예요? 이번에는 좀 따라가서 붙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만들었다, 그동안의 낙폭을 잡아서 다시 반등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포인트 자체가 그죠? 네. 그쪽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터닝 포인트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함께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